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726원이고요. 저가는 715원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지금 브레이크 라인을 700원 라인대에서 잡았습니다. 물론 그저께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640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었지만 다시 반등 구간을 찾으면서 종가는 700원으로 맞췄다. 그러면 700원 라인대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리플 코인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 모두가 빠졌고 주식 시장 모두가 하락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자, 그만큼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전체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얼만큼 행사하고 있는지 우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이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리플 코인이 왜 다시 반등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리플한테 가장 강력한 약점은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압박했던 부분이 이제 해소할 부분으로, 결론이 나올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의 반등력을 높였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비공개 회의까지도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졌죠. 근데 그 기대감을 저하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나 큰 폭의 하락 압력을 갖고 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SEC의 약세했던 해당되는 그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반등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신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먼저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유명한 팟캐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 차트상으로 폭등에 임박했습니다. 2달러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8월 7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2달러 좋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1달러만 가도 좋겠다. 1,000원만 돌파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리플 코인을 보시면 이 주봉상 보면 확실하게 3년 내내 눌려왔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2022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확실한 반등 구간의 시작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달러를 된다, 그러니까 1,000원을 돌파한다라는 부분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확실한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1,000원을 돌파했을 때 뭡니까? 변곡점이 발생됩니다. 시세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1,000원에 안착해야 되는 겁니다. 1,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관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원을 아직 돌파하기도 전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 3년 내내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했기 때문에 1,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되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 박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00원을 돌파하고 슈팅이 나오면서 후회가 남는 매매가 남기 전에 이 부분에서 매매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또한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에 SEC와의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00원 라인 때도 많이 진입하셨을 거거든요. 이러한 분들 지금 단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 잡아야 되는데 바닥이고 이제 박스권을 아직 돌파 전이니까 비중을 한꺼번에 실어야 되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은 중요한 지지 라인을 모두 돌파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25%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소송과 시장의 변동성에 리플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양방향 모두 다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강력하게 중요한 부분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하루 만에 2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리플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 모두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반등 구간은 빨리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 이후의 상승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SEC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EC 건 우리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물론 8월 8일 날짜로 SEC의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SEC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SEC 홈페이지에 보시면 8월 8일 날짜 클로즈 미팅, 비공개 미팅이 열린다. 여기에서 니플과의 비공개 회의점이 찾대된다. 근데 말 그대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비공개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한번 적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공개가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EC가 왜 리플과 빠른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까? 물론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부분을 우리는 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옵니까? 트럼프가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는 해리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 다 누가 되든 간에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2025년에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현직 SEC 위원장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선에 안 나갈 거다 라고 했다는 것은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과정이겠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 청문회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10일 날짜의 청문회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의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CFTC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다. SEC처럼 똑같은 기관이에요. 근데 SEC는 증권위원회고요. CFTC는 상품 선물 위원회입니다. 둘 다 똑같은 기관인데 의견이 확실히 틀리죠.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CFTC 위원장은 전혀 틀린 의미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만큼 SEC 똑같은 미국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죠.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장에 관할권을 주세요. 우리가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럼 너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규제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법안을 추진하겠다.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확실하게 SEC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EC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바이낸스 건이었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미국 법원이 결정했는데 어떠한 걸 결정했느냐? 자, 법원이 SEC 너희가 바이낸스로 소송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바이낸스에서 판매했던 거 2차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판매했던 거? 그러면 니플 또한 똑같죠. 니플 또한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거성 여부가 없다라고 했지만 기관한테 판매한 게 증거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했는데 바이낸스도 기각됐는데 니플도 기각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기 때문에 SEC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SEC 권한은 과도하다. SEC 규모는 축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뭡니까? SEC가 시장을 그만큼 많이 압박했었구나 라고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SEC 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는다. 아니면 정말로 가장 좋은 부분은 SEC의 소송이 기각된다.
라는 부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이 바닥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면서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 공포라고 하는 이 경기 침체 우려 또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비트코인 미국 증시가 오르자마자 5만 6천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커플링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올라야지 비트코인도 상승한다. 이런 커플링화된 모습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날짜로 확실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죠.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는 건 확실하게 아직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은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같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비트코인 또한 상승력을 멋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는 건 왜 미국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같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느냐? 자, 미국 주식 시장에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투자했던 곳이 코인 시장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되팔 수도 있습니다. 고래들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을 압박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우려가 그럼 왜 나타났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죠. 제가 지난 8월 2일 날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어떠한 지표 발표가 있었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시장에서는 176K를 예상했지만 114K까지 떨어졌습니다. 민간 비농업 부분은 148K를 예상했지만 97K까지 떨어졌어요.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안 내렸던 이유가 뭡니까? 현재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했던 결과가 노동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자, 연준 너희가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했던 건 노동시장이었는데 노동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 금리 인하 시기 놓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패대기를 쳤습니다.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이 사이에 또 일본은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충격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해당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서비스 구매자 지수입니다. 자, 서비스 구매자 지수는 어떻습니까? 50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또한 50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짜로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거는 경기 둔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시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경기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 경기를 같이 봐야지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박스권 라인이 이제는 해소할 부분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물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SEC가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8월 8일 날짜로 비공개 회의가 열리지만 이 부분에서 힌트가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니까. 그래서 우리 SEC의 본질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1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쭉쭉 올라갔을 때는 또 한 번의 후회가 남는 매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후회 남지 않도록 비중도 확실히 나누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